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나 많은 거였어요. 이거 다 어찌하죠? 자, 101번 질문입니다. 경진킴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형 운영하다가 만기가 되면 무조건 전부 현금화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3년이 지나도 원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 재원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수신데요. 자, 설명 다시 보시면 만기일 3개월 이전부터 만기 직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시면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끝없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 연장 한 번 할 때 100년 연장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 금액이 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을 해도 또는 100년을 해도 한 번 개설해서 한 번 해지할 때까지 딱 한 번 세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끊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만약 만기 시점에 비과세 혜택 구간 이상의 수익이면 해당 계좌를 정리하여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기고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게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나의 수익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내가 생겨있는 수익 중에 200 정도를 계속 비과세로 쳐내주는 게 나의 전체 자산을 보면 계속 유리한 부분이겠죠. 자, 102번 질문입니다. 유덕현님, 예전 영상에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바뀐 건가요? 네,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인 건가요? 아니요. 가입이 계속 가능하도록, 평생 가능하도록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2021년부로요. 많은 내용이 달라졌고, 자, 요 영상은 과거의 ISA 영상, 그리고 요 영상 두 편은요, 바뀐 후에 2021년부로 바뀐 후에 내용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옛날 거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3번 질문입니다. 사운드님,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설한 ISA 계좌가 2021년 3월 20일이면 5년 만기가 됩니다. 이미 지났네요. 5년이 지났으니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죠. 현재 2천만원 납입하고 펀드 매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3년이 지났으니 펀드 매도 후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는 해지하지 않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연장을 하면 5년 1억 납입 가능 금액 중 2천만원 납입하고 그 차익분 8천만원만큼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바뀐 거죠. 자, 2021년 버전으로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2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계속 안 내셨잖아요. 안 냈던 그런 납입 한도 금액 같은 게 계속 2월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5년을 채웠으니까 총 이 계좌는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 게 5년 동안 한도가 누적이 돼가지고 1억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되어 있는데 2천밖에 안 쓰셨으니까요. 8천만 원은 언제든지 한 방에 넣어가지고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을 다 넣은 다음에요. 수익이 막 났어요. 얼마 안 지나서 해지도 되죠. 왜냐, 3년이 지나면 페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해지하면 그때 세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남은 한도를 조금 활용하고 싶을 만큼 지금 목돈이 있는 상태시다면 요걸 넣어가지고 조금 더 운용하고 수익 좀 많이 난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좋겠죠. 104번 질문입니다. 김지은님, 지금까지 CMA에서 바로 매매하는데 매매도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어 IS로 옮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투는 안 되는 걸까요? 해외 투자죠? 네, 요거 안 됩니다. 아쉽죠. 해외 투자는 직접 투자하는 건 안 되고요. 국내 상장된 ETF 통해서 해외 투자는 가능합니다. 타이거 나스닥, 코덱스 S&P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105번 질문입니다. 8547 바로사채님, 이 계좌에서 장기 주식 투자는 못하는 것 아닌지요? 냉정히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를 해야 세제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작정 쭉 끌고 가기에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주식을 장기로 가져가기 위해선 전액 해지도 못하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걱정하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깨주고 다시 산다면 지켜왔던, 내가 만들어왔던 그 매수 단가는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 나는 세제 혜택을 얻을지 매수 단가를 지킬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국민연금처럼 꽤 좋은 주택연금 제도도 있던데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주택연금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에서 직접 다룬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막 업무를 하고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아니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택연금은 어떤 장점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공부는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으로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리 대표님께서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정의 연금으로 평생 받는다면 어쨌거나 일석이조 효자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불어나는 자산인가? 불어난 자산이죠. 그게 일하는 건가? 일 안 해도 불어난다면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106번 질문입니다. 줄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ISA, 은행에서 미래셋으로 4년 동안 은행에 맡기고 제 방송 보고 확인 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미래셋으로 옮기셨다고요? 현재 미래셋 IS를 이관 후에 원금에서 국내에 상장된 킨덱스 나스닥과 S&P 500에 하루에 10주씩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투자가 바람직하죠. 방송 중 3년 만기가 지난 경우 연금으로 갈아탄다 하셨는데 올해 5년이 되는 해로 기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할 시 혜택인 200만 원 이후 이율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요거는요. ISA를 개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을 하셨죠. 이전을 하셨다는 건 가입 연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3년이 지난 언젠가 ISA 계좌를 우선에 해지합니다. 해지할 때는 우리는 이 과정에서 200만원 비과세 혜택과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이라는 혜택을 받고 나서 그 후로 60일 이내에 이 돈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ISA 만기 자금을 넣겠다 하는 거죠. 연금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금 전환을 하시게 되면 그 이체하는 금액 있죠. 이체금액에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맥스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세공제도 좋고 연금도 챙기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선에 이 혜택을 봤을 때는 3천만 원을 딱 옮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3천 이상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고 3천만 원만 딱 넘기면서 300만 원 세공제 더 챙겨가시는 것이 좋고요. 물어보신 것은 뭐냐면요. 연금으로 넣어도 이 200만 원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신 건데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107번 질문입니다. 상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상은님, 중개형으로 가입해서 국내 주식을 매입한 뒤 만약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이후 수익들은 다 9.9% 세금을 내는 건가요? 우선에 요거는 아니에요. 200만 원 이상 수익금 중에 배당금 제외, 국내 주식에 한해서요. 배당금 제외면 우선에 매매 차익이잖아요. 매매 차익 요거는 9.9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현재 주식 수익 세금은 0.25%인데 증권거래세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럼 수익을 많이 낸다는 가정하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증권거래세는 다 내는 거고요. AS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알려주세요. 대지혜님,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여기서 주식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주식으로 우리가 차익을 내면 여전히 비과세인데 IS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은 요거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배당은 사실 크지 않은데 이거 보고 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냐? 왜냐면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내가 추구하는 수익 자체가 주식의 매매 차익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ISA는 그닥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상품, 두 번째 요거예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이 아닌 모든 수익,
다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런 거는 다 IS에서 하면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다. 배당이 있다거나 금융상품이 있다거나 ETF를 한다거나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원자재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투자들은 ISA에서 하면 조금씩은 다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08번 질문입니다. 79코벤님, 고민님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주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새로 ISA 중개형을 만들었는데 기존 위탁 계좌의 주식을 ISA 계좌로 옮기려고 자사 대체 출고를 했는데 입금 불가 계좌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ISA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가 이로운 점이 더 많아서 옮기려고 했는데요. 원래 위탁에서 IS로 옮겨지지 않는 건가요? 네, 옮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못하는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동이 안 됩니다. 기존의 위탁 계좌에서 ISA 계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금뿐입니다. 만기가 되고 나서 여기 들어있는 주식을 주식인 상태로 이렇게 꺼낼 수는 있는데요. 이때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전제하에 주식 상태로 뽑아낼 수 있고요. 결국 ISA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현금입니다. 109번 질문입니다. 퉁퉁님, 박구미님, 그럼 ISA에 최장 5년 1억을 투자하고 만약 해지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년 후에 해지할 때 비과세 세금을 찾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0년에서 해서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세제 혜택은 해지할 때 딱 한 번이고요. 그 한 번은 200만 원은 비과세 주고 넘어가는 초과분은 9.9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누적 수익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부분 아마 200만 원은 극히 일부일 거고요.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봤다면 극히 일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9.9% 과세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것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15.4보다는 낮은 것이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래 가지고 가도 되는 거죠. 자, 밑에 윈디님, 근데 비과세가 순소득 200이고 나머지는 9.9%면 차라리 상한보고 해지해서 세금 혜택 보고 연금으로 이전해서 소득 공제 한도도 받고 그냥 새로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런지요? 네, 저도 여기에 좀 더 공감하는 편이에요. 상한보고 해지해서, 즉 어느 정도 중간에 해지를 해주면서 해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죠. 하나는 새로 혜택이 시작되죠. 이걸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연금 전환을 해도 되니까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둘 다 괜찮으니까요. 연금을 하고 계신 분에게는 연금 전환이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 또는 나는 매도하고 전체 다 다시 살 거야, 그 선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걸 시작해도 되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요. 만약에 퉁퉁님 우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쭉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위탁 계좌보다는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분리과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 거지만, 이것도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ISA에서 20년을 하는 게 낫죠. 배당도 막 누적이 되면서 쌓일 수도 있고 많은 혜택이 조금씩 누적이 될 테니까요. 20년 동안 쭉 가지고 간다고 해도 IS는 좋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110번 질문입니다. 무지한 집사님, 3년 만기 후에 해지하거나 연금저축 또는 IRP로 꼭 이전해야 하나요? 계좌에 있는 상품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싶다거나 일부 필요한 만큼만 꺼내쓰고 나머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우선에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질문과 비슷하죠. 3년 후에 해지하거나 꼭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계속 잘 되고 있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쭉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계속 해주면 되고요. 끊어가면서 연장해주는 게 귀찮다면 그냥 한 번에 길게 확 늘려버리면 됩니다. 만기를 만약에 100년으로 맞춰두고 근데 그 전에 언제든지 갑자기 내가 해지를 했다, 그래도 절대 규칙인 3년 이상만 유지했다면 절대 페널티는 없습니다. 길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갈 수 있고,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짧게 끊어가도 내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111번 질문입니다. 쭈니 아방님,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 매도 시에만 세금이 증권거래세를 내죠. 0.25%인데 IS에서 국내 주식을 매매하면 수익에 세금이 붙어 되려 손해가 아닌가요? 자, 먼저 여기서 보이는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과세인 것은 계속 비과세인 거고, 원래 배당주인 것은 이게 비과세와 9.9 분리과세를 해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금을 생겨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은님께서는요, 3년간 소득 200만 50만 원 한도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200만 원까지고요. 200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이렇게 15.4 내는 것들 있죠. 여기가 누적이 200만 원입니다. 요게 비과세입니다. 주식은 상관없어요. 주식 사고 파는 건요. 자, 윤지원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주식은 원래 비과세라 수익이 나면 ISA 계산 내에서도 비과세입니다. 네, 정확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명 현업에 계신 분일 같은데. 도리어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을 해주는 장점이 있죠.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으로 다른 상품에서 난 수익을 차감해 주니까 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가 있죠. 뭐 다른 상품에서도 이제 200만 원에서 수익이 안 나면 별 효과가 없고요. 결국 전체 다 손실이 나면 소용이 없고요. 어떤 거는 수익이 나는데 주식이 손실이 나면 합쳐주니까 유리하고요. 다 수익이 났다면 주식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여전히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8월 17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9시에 영상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여기 질문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그걸 봐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112번 질문입니다. 마카오팡님, 도박은 몸에 해롭습니다. 자, 서민형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요, 증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일반형으로 가입하고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건 비대면으로 되잖아요. 그 후에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떼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증권사에 주면서 팩스 보내거나 내방을 해서 주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요, 바로 서민형으로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당연히 내방하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 요거는 미래셋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반형으로 개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자, 1년 뒤가 아니고 그 다음 회에 서민형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를 2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일반형으로 개설했는데 서민형이 맞는 사람이다 하면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해 줍니다. 좋죠. 다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 서민형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증빙을 따로 해줘야 될 겁니다. 자동으로 해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민형은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홈택스. 홈택스에서 우리는 그 서류를 떼죠.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실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라고 적혀 있겠죠. 그 서류를 뗀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13번 질문입니다. 당당당님, ISA 뭔지 몰라서 이제서야 알았지만 펀드 ELB 2022년 1월까지 만기 기다려야 되는데 팔아요? ISA 옮겨서 다시 펀드 가입해야 되나요? 삼성전자 50주 있는데 ISA로 어떻게 옮겨요? 질문이 여러 개이신데요.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펀드와 ELB를 가지고 계신데요. 펀드는 만기가 없지만, 펀드는 보통 만기가 없고요. 내가 저축하는 자동이체만 만기가 따로 있죠. 자동이체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자동이체는 끊으면 되니까요. 자, ELB는 만기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지금부터도 반년 정도? 한 5개월 남았죠. 금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ISA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후에 어차피 ISA 요거 3년 이상 그 이상 쭉 가지고 갈 거니까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만기 되는 대로 현금화 되면 넘어와서 그 안에서 다시 매수해주면 되니까요. 천천히 채우자고요. 바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50주 ISA 못 옮깁니다. 우선에 팔아서 옮겨서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첫 번째, 다 팔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체를 한 후에 재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그냥 두고 ISA에서 새로 매수를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에 따라 달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가를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하시고 싶다면 2번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야, 나는 결국 50주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나는 앞으로 50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판단하신다면 1번이 더 유리하겠죠. 114번 질문입니다. 김치만두님, 질문 있어요. 주식 위탁 계좌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두 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ISA는 최대 한도가 있다는 점,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한도가 있고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죠.
그게 ISA고요. 위탁계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위탁계좌는 투자금액의 최대 한도가 없는 건 알겠고, 주식은 내가 아주 소액의 수익금을 내도 과세를 한다는 건가요? 아주 조그만 배당 수익을 내도 과세는 합니다.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을 세금을 내요. 하지만 차익을 보면 아직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이제 체감이 사실 크게 되진 않겠죠. 주식은 사실 이게 훨씬 크니까요. 하지만 저는 작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식 하시는 거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엄청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3년 뒤에 수익금이 100만원이라면 ISA 계좌는 과세 없이 100만원 내가 다 가지고 주식 위탁 계좌는 세금 떼고 저한테 주는 게 맞나요? 자, 이것이 배당이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이 100만원이 오롯이 차익이라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수익금이 100만원이라면요, 현실적으로 내가 엄청 소액으로 모아가지고 3년 동안 주식을 모아가지고, 주식이죠, 국내 주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 해가지고 수익금이 100만원이라면 아마 이게 차익이 한 95만원 되고 배당이 한 5만원 되겠죠. 그럼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고요. 이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 세금 안 내고 바로 얻을 수 있죠. 금액이 작긴 하겠지만요. 투자금이 소액일수록 ISA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소액인지 아닌지 유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ISA는 우선의 수익을 본 것에 200만원 비과세 해주고, 초과분 넘어가는 9.9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혜택이고 요것도 작지만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만 벌어도 혜택이 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이거 받고 나서 이것까지 받아가는 부분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금액, 투자금이 크더라도 작더라도 ISA는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게 두리뭉실해 보이는데요. 소액이라서 더 유리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115번님 질문입니다. 헬로우님, 세금을 그만큼 내야 세액공제에서 환급받는 거 아닌가요? 자, 먼저 이 말 자체는 맞는데요. 세액공제는 이거는 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이게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도 있어야 우리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ISA는요, 비과세 혜택인 거잖아요. 요거는요, 이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해주는 거거든요. 세금이 내느냐 안 내는지 이런 여부와는 상관이 사실 없어요. 이 ISA 계좌 안에서 수익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어떤 구간에 있는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ISA 안에서 수익이 생기면 혜택이 있고 아예 안 생기면 혜택이 없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거는요, 세금을 내야 환급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거랑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주는 개념, 여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116번 질문입니다. 제니 강님, 경제 알못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회차랑 관련된 건 아닌데 전 CMA가 없는데 그동안 주식을 했거든요.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 앱 한투에 가보니 계좌는 개설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한투에서는 일반 계좌랑 CMA가 따로 운용이 되는 거겠죠? 네, 한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좌가 있으시다는 것은 한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실 때 보통 CMA와 위탁 계좌는 이름이 종합 계좌로 되어 있거나 증권 계좌로 되어 있거나 주식 계좌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CMA는 그냥 CMA로 쓰고 있고요. 이 두 개를 보통 세트로 개설을 해요. 그래서 주식 거래는 하고 계셨지만 나도 CMA가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신 거죠. 2번, CMA는 일반 은행권 계좌 같은 거고 ISA는 자유입출금식 적금 계좌 정도 보면 되나요? 비상금이 있을 때 뭐가 더 나은지 CMA와 ISA 비교가 궁금해집니다. 우선의 목적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활용성 자체는 비슷하지만, 자, 먼저 CMA와 IS가 있죠. 주 목적이 얘는 투자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CMA는요, 현금 관리가 목적입니다. 현금을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짧게 넣어둬도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둘 다 보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된다. 여기도 보자. 자유롭게 입출금이 된다는 점은 사실 비슷하지만 요것만 비슷하고요. 나머지 얘는 이자를 얻기 위해, 여기서는 투자를 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요. 결국 CMA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금 예치
그리고 펀드 매수 정도가 가능해요. 펀드 매수, 그리고 금융상품, 줄여서 금상이라 부르죠. 금상 매수, 뭐 ELS, 뭐 RP, MF, 발행음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게 다 투자 가능하고요. ISA는 펀드, 금상 다 가능하지만 주식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ETF도 가능하죠. 목적이 보면 현금을 예치해 두면서 그냥 시간이 날 때 펀드를 사본다 정도, 또는 현금을 예치해 두면서 ELS를 사본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 ISA는 현금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펀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비상금이 있을 때 뭐가 다른지, 비상금이라는 것은 결국 비상금이라는 것이 정의되는 것은 갑자기 출금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출금, 어느 정도 빨리 현금화가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저는 하루 안에 현금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선에 펀드 탈락, 금상 중에 되는 게 있죠. 금상 중에 되는 게 있고, 현금 예치 될 거고, 주식 안 되죠. ETF도 안 되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하루 만에 출금이 필요한 비상금이라면 그냥 CM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2-3일 정도를 기다려도 된다, 그러면 둘 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비상금을 넣어둘 거다, 그러면 저라면 ISA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둘 것 같습니다. 연주강님 117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리니 최고의 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편안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과는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이 쉽지 않네요. 주식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가요? 모든 영어가 어려운 줄임입니다. 손절, 익절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는 주식 용어들이 대부분 외계어 같아요. 참고로 전 좋은 회사 찾아 동업하는 마음으로 투자하기에 어제 같은 폭락장에도 클래식 음악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봄봄님 이런 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에요, 가치주와 성장주, 요거는요 약간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무슨 축구팀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거의 다 써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데리고 오면 확실하게 해주죠. 확실히 골을 넣어주고 확실하게 스타성을 발휘해주죠. 우량하죠. 매우 고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성장주를 손흥민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나는 지방 리그 축구팀 그런 거를 돌면서 거기서 숨어있는 아주 잘하는 사람을 내가 발굴해낼 거야. 그렇게 해서 어느 촌동네를 가가지고, 그렇게 어느 멀리 교외 지역을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엄청 축구를 잘해요. 저 사람이다, 저 친구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키웠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무명이겠죠. 무명.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능력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고 가치주라고 표현합니다. 흙 속의 진주 같은 컨셉. 여기는 이미 데스타, 우주 데스타, 이런 느낌이죠. 118번은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따로 뺐어요. 이 117번 우리 구독자님의 이런 용어들 너무 어렵다 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봄봄님께서 한 달도 안 된 줄임이지만 정리해 놓은 거 무료 나눔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치주, 부채 비율이 낮고 자산 가치가 높다. 요거는 자산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PBR 1배 이하. PBR이 낮다는 것은 이 기업이 장부상의 가치보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장부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 회사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가치보다 낮다, 요게 장부상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더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숫자로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엄청 저평가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PBR 1배를 이렇게 PBR이 1배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은 요거는 극도로 저평가된 영역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걸 저평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럴 만한 엄청 큰 핸디캡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걸 파헤치는 건 괜찮은 투자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금리 상승기의 강세, 그러니까 저평가가 이런 성장주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피해가 덜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나마 낫다, 또는 그때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기 호황기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는 가치주가 귀해진다.
귀해진다라는 의미가 경기가 좋으면요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가치주는 일반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가치를 중시 싸고 안전한 가치주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주들보다 인정 못 받죠. 경기가 좋을 때는요. 가족에 비유하자면 재산 많은 조부모 타입 이런 전통 산업들이 가치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클리컬한 산업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고평가와 저평가 영역이 항상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왔다 갔다 이렇게 타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 또 이런 시클리컬 산업들입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죠. 적은이 상태에서 좋다. 항상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 미래는 불투명하나 비전은 있다. 불황기에 더 돋보이고 불황기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우 제한적이라 희소성을 인정받는다. 주가가 비싸고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야겠죠? 네, 높다. 미래적 실패 시 투자 선수율이 매우 크다. 가족이 비유하자면 공부 잘하는 자녀 타입. 친환경 관련주 이런 테마를 타는 것들이죠. 우주공학, 유전자, 신약개발 등등. 네네 대표적인 성장주 쪽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정리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거 되게 좋네요. 공부 잘하는 자녀 타입. 공부가 너무 잘하니까 아직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잘 보고 있지는 않지만 돈을 언젠가 많이 벌어다 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그 가정 내에서 이 자녀가 차지하는 지분, 비중, 주목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비유 같습니다. 자, 가치주가 10배 수준이면 성장주는 30배, 40배 이상에서 거래됨. 그쵸. 요즘에는 사실 더 높아졌고요. 기업의 변화,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되기도 하고 가치주에서 성장주 변신하기로 되니 주목. 네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돈을 정말 못 버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꿈만 계속 심어준다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돈이 엄청 크다면 돈을 벌고 나서의 그 기업의 가치는 또 돈 버는 것에 비해서 되게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또 가치주가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죠. 아마존 같은 거. 아마존은 예전에는 정말 오랫동안 돈을 벌지 않았어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의 밸류 자체가 그전에는 거품처럼 보이는 것들이 쭉쭉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여줬죠. 바벨 전략이라 해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반반씩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네, 물론 요거와 요거는요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르고 기업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종류도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좋죠. 호황기와 불황기에 각각 돋보이니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떠한 종류의 주식이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참 나중에 주식을 제대로 좀 컨텐츠화 시킬 때 제가 이런 걸 정리 많이 해야겠죠. 그때도 참고를 할게요. 우리 본범님께서 공부를 하셨던 아주 좋은 본인의 공부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118번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119번 질문입니다. 종민 YUK님, 육종민님, 중경보다 1인명을 개설해서 수익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중개형은요 내 손으로 해야 되고요 1인명은 대신 해주는 걸 내 손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안정형부터 쭉 나름의 공격 투자형, 이렇게 1인명은 이렇게 종류를 탁탁탁탁탁 6개씩 나눠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택을 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 선택을 잘 한 게 당연히 내가 한 것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것이 수익이 더 높을 거다라는 것은 사실 비교의 기준이 아닐 것 같고요. 상품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포트를 짤지, 포트를 짜놓은 걸 내 손으로 선택을 할지, 요거는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120번 유가람님입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IS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니 손해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원래 안 내는 세금을 ISA에서 하기 때문에 내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리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광부님, 23년부터 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되니 고려해 보시길. 그러니까 이 이후가 되면 얘네들도 세금이 생기니까 ISA가 더 매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전에 지금은 세금이 원래 있는 이런 ETF를 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게 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은님께서요, 23년에도 5천만 원 이상 내야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내는 주식거래 수수료는 요거는 수수료라기보다 요거 증권거래세거든요. 증권거래세는 또 ISA에서 깎아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어디서 해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그리고 지금 배당 소득세는 내는 거 정도, 그걸 ISA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재훈님께서, 고수님께서 또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23년도에도 수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 되는 거라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투자금이 아니라 번개 5천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투자금이 너무 작다면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1년에 5천 이상 수익 못 내면 그냥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고민인 설명에도 있지만 국내 주식은 ISA도 비과세입니다. 네,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익이 나도 비과세 혜택 금액에는 미포함입니다. 제가 진짜 이제서야 달아드리는 이런 설명들을 다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원님. 재원님께서는 너무 많은 걸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책 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님, 제가 지금 영상 아래로 나오는 이 이메일 주소로요, 연락 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협찬 물품 중에 뭐라도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121번 해피엔딩님, 다음 편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오래 지났죠. 이전 만들고 지금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2달 지났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제 120번 하고 있습니다. 빨리 200번까지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스윗튠즈님,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한가요? 요거는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구는 불가능하고요, 해외 투자가 되는 ETF, 펀드는 가능합니다. 요걸로 투자해야 돼요. 간접 투자죠. 직접 투자는 안 되고 간접 투자는 됩니다. 네,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광부님 감사합니다. 자, 123번 질문입니다. 이준수님께서요, 궁금한 게 ISA 계좌 내에서도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게 세공제에 유리하나요? 요거 먼저 답변 들어볼까요? 금융상품, 개별 주식은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표현을 사실 안 해요. 명확히 구별해서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주식과 대비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채권형 상품들 있죠. 채권형 상품을 말하기도 하고, 펀드를 말하기도 하고, 랩 같은 거, 신탁, 그리고 ELS,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 등등 주식이 아닌 것들을 금융상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식이 아닌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우리가 수익을 보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ISA 계좌에서 한다면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주식 거래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도 없고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ETF나 배당주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이 되기 전에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그래도 좋죠. 자, 린씨님, 손해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124번입니다. 챌린지 TV님, 현재 들고 있는 주식 ISA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ISA는요, 주식에 입고는 불가합니다. 현금 넣고 사야 된다는 거죠. 현금을 넣은 후에 새로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꼬꾸마님께서 이거 이체가 된다고? 이체가 되어도 아마 세금 계산, 그러니까 혜택 계산에서는 빼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고 하네요.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전산의 차이에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 이 계좌를, ISA 계좌를 해지할 때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계좌에서 발생된 그런 수익들을 누적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계산에서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매수 단가가 명확히 계산이 안 될 테니까요.
125번 질문입니다. HHH님 선생님 질문 있어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번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 시 9.9% 과세 여부. ISA 만기 시 해지하지 않고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는 건 아니요, 해지하고 이체를 해야 됩니다. ISA를요 해지하고 그 해지금이 있죠, 그거를 2달 안에 연금 계좌로 넣는 것을 전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요거예요. 해지는 일어나야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 9.9% 떼지 않고 이전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해지를 하고 나서요 9.9% 이거 분리과세죠. 그리고 일부 비과세도 있죠. 요거 싹 다 계산하고 나서 나오는 환급금이죠. 해지 환급금, 그 금액의 일부를 연금 계좌에 넣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 시 그 이후로도 ISA 운용 가능한지, 아니요, 계좌를 해지하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ISA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ISA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한다는 건 ISA를 해지하고 옮겨야 됩니다. ISA 동영상은 깨지 않고 일부만 현금하여 3천만 원, 아니요, 요거 ISA를 해지하고 그 자금의 일부를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매년 2천만 원씩 납입해가지고요 5년 동안 총 1억 원을 넣고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ISA 형성되어 있는 자산 중에 1억 몇천이 들어있게 되겠죠. 1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 자, 요거를 해지하고요 그 중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거죠. 전환한다고 표현하고요 3천을 이체하게 되면 그때는 300만 원만큼 추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도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서민형 400만 원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과세하는지의 여부, 여기에는 아예 포함 자체가 안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매매 차익도 9.9% 내야 해요? 아닙니다.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는 거를 ISA 계좌에서 내도록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배당금의 경우 과세 이연인지, 분기별로 연 단위로 나오는 배당금의 경우 원천 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IS를 개시할 때 한 번에 9.9%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당은 계속 들어오고요 그 배당금에 원래 배당소득세 있잖아요. 배당소득세 15.4%가 떼지지 않은 채로 함께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추후에 해지를 할 때요 해지를 하는 그 시점에 일부 비과세 초과분은 9.9가 됩니다. 이 일부라는 것은 200 또는 400이 될 거고요. 거북거북해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증권사에 가서 물어봤는데 3년 이상 지난 후에 IS를 개시하면서 세금 정산한 후에, 네, 맞습니다, 돈으로 받거나 연금 계좌로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돈으로 받고 일부를 연금 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넘기면 기존의 ISA 계좌는 없어지고 다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네, 3년마다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올해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문의해달라고 했었어요. 혹시 제가 들은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 내용이 맞습니다. 자, 126번 양효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곧 5년 전에 개설한 계좌 만기가 다가오는데 만기에 3천만 원은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옮기고 차익은 찾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마 전액을 다 같이 옮겨 10% 공제받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모았는데 이거를 세공제 조금을 받기 위해서 300이죠. 300을 받기 위해서 전부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풀로 해야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1억을 모으셨다 그러면 3천은 전환하고요. 나머지 7천은 그냥 찾는 것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었네요.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저축으로 이전 신청이 가능.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신청을 하고요. 그 금액만큼 내가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한 후에 60일 이내만 이게 완료되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반드시 여기 안에 있던 돈이 이동해야 된다. 그걸 막 추적하는 개념도 아니고요. 내가 신청한 금액대로 입금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127번입니다. 전슬기님. 프리랜서도 서민형 ISA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프리랜서면 종합소득이 되겠죠.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뭐 소득이 없으니까 서민형 될 거고요. 자, 하신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3,500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메모해 놓은 게 여기 있네요. 자,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라는 서류를 떼보면 자, 이 여부가 나오죠. 그러면 충족이 되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자, 128번입니다. 앙쿠님께서요. 여기서 볼 땐 엄청 푸근한 아재 같은데 신사임당 채널에서는 왜 이렇게 잘생겨 보였지? 궁금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ISA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이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신사임당님의 채널에서는요 되게 얼굴이 잘 나오도록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하얀 책상에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밝게 나오는 거였어요. 저도 참 그 영상을 좋아하는데요. 실제로는 엄청 푸근한 아재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ISA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요거는 안 됩니다. 주식을 이체하는 걸 주로 주식 입고 출고라고 부르거든요. 입고 출고는 우선의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계좌 내에서 실제로 매수라는 게 이루어져야 단가 계산이 정확해지거든요. 다른 데서 산 게 그냥 들어온다면 어떤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계좌 속에 벽을 쳐놓고 매수 단가 정확히 여기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도 단가도 계산이 되어야 차익이라는 개념이 정확해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현 수익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계좌들 같은 경우는 입출고가 불가능합니다. 지은님께서요. 저는 반대로 3년 후 ISA 계좌를 해지하고 그동안 매매한 주식을 새로운 ISA나 다른 CMA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쉽게도 요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안 됩니다. 매도를 하고요. 새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만약에 이체를 한다 그러면요.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129번 질문입니다. 폴님, 일을 하고 소득이 있을 때 트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일단 트는 게 좋을까요? 올해 군대도 가는데. 벌써 가신 건가요, 군대? 제가 영상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군대에서도 보실 수 있나요, 요새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소득과 상관없이 자 일단 트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계좌는 개설과 동시에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3년을 채워야 되는 최소 의무가 있죠. 3년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개설해 두고요. 군대를 가시고 나오면 요새 군대 얼마나 있죠? 아무튼 2년 군생활 하고 나오시게 되면 자 개설을 하고 2년이 흘렀죠. 그 후에 제대를 하고 나오시게 되면요. 자 1년짜리 혜택 통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1년 동안 열심히 쓰시고 바로 해지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터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30번 카이님, 요즘 ISA 이벤트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작년에 개설해서 조금씩 넣고 있네요. 오, 미리 벌써 만드셨네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선택이 가능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ISA는 머릿속에 딱 3년이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랑 연금저축 이거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요거는 30년으로 할게요. 자, 내 인생의 30년 뒤를 준비하는 연금저축과 3년 뒤를 쓸 수 있는 ISA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노후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모든 걸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ISA를 함께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수익이 많이 났다. 딱히 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노후를 위해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천씩이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연금저축과 ISA는 병행하는 게 참 좋게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한군님께서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연금으로 돌리면 연금 수령액 세금 분할이 전환하면 손해입니다. 요거는 연금저축 자체만의 연금소득세에 대한 얘기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거는 안 내니까요. 만약에 ISA에서 있는 돈도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카이님께서 전환 안 하면 9.9% 세금이니 연금 전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요거는 또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요 9.9나 비과세라는 ISA 혜택을 종료하고 나서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도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9나 비과세 혜택을 보고 나서 자 그 돈으로 연금에다가 넣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딴 데 쓸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게 스텝 1, 요게 스텝 2의 과정입니다. 131번입니다. 백윤아님,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걸 ISA 계좌에서 모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런데 만기 해지하고 나면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부 매도해야 됩니다. 배당주를 장기로 보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ISA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유용한 게 맞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약간 감성과 이성의 충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년마다 매도를 해서 3년마다 혜택을 얻고 초기화 시키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다시 사자. 그 금액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감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성, 혜택을 얻을 수 있죠.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감성은 잃게 되죠. 왜냐? 매수 단가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혜택, 그런 세제 혜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엄청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높이 찍혀있는 그런 매수 단가를
선택할 것인지, 자, 요거 약간 선택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리를 추구할지 감성을 추구할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배당주를 100주를 모았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막 났어요. 자, 그래서 해지를 하면서요, 전부 다 매도를 한 거죠. 해지를 하면서 매도를 하고 새로 ISA 계좌를 두고 이 금액 그대로 주식을 다시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주는 뭐 110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금액이 더 커져 있지만 주식 수는 늘고 수익률은 다시 0이 되면서 더 많은 수량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안 팔았을 때랑 팔고 그대로 그 금액을 다시 샀을 때에 먼 훗날에 받게 되는 배당은 동일할 거예요. 왜냐면 절대 금액이 동일하니까요. 배당은 동일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단가가 초기화되는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배당주 투자도 ISA를 여셔가지고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리를 추구하자 쪽에 가깝거든요. 자, 오늘은 13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기네요. 우와, 이 질문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해볼게요. 132번 이진형님, 고민님 안녕하세요. 고민TV를 보고 작년에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올해 꽤 많은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되게 기쁘네요. 이런 게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랑 IRP를 같이 만드셨다는 건 아무래도 합해가지고 700만원을 꽉 채우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진영님께서 세액 공제율이 13.2%였다면 92만 4천원만큼 환급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16.5% 구간이었다면 115만 5천원을 받으셨겠죠. 이거 두 개의 기준은 근로소득자의 연봉 기준으로는 5,500만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4천만원 기준으로 여기 나눠지고요. 많이 받으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보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글링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고민TV를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34살이라 3년 5년 정도 뒤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내 집 마련, 중요한 포인트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자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이네요. 중도 인출로 인한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6.5%의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건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사유는 연금저축에는 해당이 안 되고 IRP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IRP와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은 내 집 마련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네네 맞아요. 요거는 가능해요. 이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DC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일어났을 때는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지금 나이를 보시면 5.5%를 내게 되는 것이죠. IRP는 원래 출금이 안 되는데 5.5만 내고 일부를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아쉽게도 내 집 마련의 경우 연금저축에서는 출금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16.5%를 물고 강제로 중도 출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떼고 출금하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연금을 깨지 않고 중도 인출을 모두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모두 중도 인출 금액 출금은 다 가능해요.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다 16.5% 과세가 될 거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16.5% 과세를 해버립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좀 요양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지속적으로 드는 상태가 아니라면 받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연금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아놓은 자금의 60%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과 IRP 쪽에 넣는 금액을 줄이고 IS에 집중해서 입금을 하다가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라면 이 방법이 더 좋겠네요. 연봉은 세전 연끌에서 7,500 정도 되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1,000만원 정도, 일반 주식 거래 계좌에 비상장 주식 자사주 포함해서 2,700만원 정도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너무 길었네요. 강의까지 바쁘실 텐데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식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박고민TV를 보고 시작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제일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의 개별 종목과 고민님께서 알려주신 ETF 투자로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늘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선에 중도 인출에 대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금저축과 IRP에서는요, 우선에 중도 인출 자체가 연금저축은 언제나 가능해요. 하지만 IRP는 언제나 안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실 수 있고 IRP도 이때는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5.5%겠죠.
자, 여기 중도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말은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인출될 때는요, 자, 연금저축에는요 16.5%를 떼고서라도 출금이 됩니다. 하지만 IRP는 안 됩니다. IRP는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IRP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IRP는 현금화가 다 가능할 거예요. IRP는 중도인출이 다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저축에는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만 출금해서 써야지, and 플러스 연금담보대출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연금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에 60% 정도 한도로 금리는 한 3% 초반 정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금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IRP는 대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IRP는 어쨌든 중도인출이 될 것 같으니까 연금저축을 좀 줄이고 ISA를 3년 정도 바라보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도인출 같은 내용은요, 제가 따로 대본을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번 주에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도록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질문부터 너무 내용이 좋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ISA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연금저축이지만요,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로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책을 몇 권 보여드리고 골라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33번 질문입니다. 화랑 18세님, 제 키움 위탁계좌, 주식계좌에 있는 것을 ISA로 통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랑 ETF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ISA 계좌로는요,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ISA를 언젠가 해지할 때 주식 상태 그대로 이렇게 출고라는 건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팔면 안 되는 사유가 있지 않으면 선택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134번 질문입니다. 이승현님, 한국 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나면 15.4% 세금을 떼간다고 하는데 무슨 세금인 건가요? 한국 주식은 양도세 없지 않나요? 있어도 대주주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요, 우리 일반인들은 2023년도부터 생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소액주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2023년부터 생기고요, 지금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요 대주주들만 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 주신 1000만원 같은 경우는요, 우선에 이런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주식에서 수익이 나서 1000만원 수익이 나면 15.4를 떼는 건 없고요. 제가 추측하는 건 금종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자 배당 2천만원이거든요. 그게 1000만원으로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종과세 기준은 지금은 2천만원인데요, 이걸 1000만원으로 낮추는 그런 얘기가 좀 확정이 됐나? 아무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1000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주식은 2023년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는 내지 않습니다. 135번 질문입니다. 김성아님, 만약 ISA 계좌에서 사두었던 국내 주식이 3년 만기 때 적자인 상태면 그 가격에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대로 이 흑자를 기다리시겠다, 그래서 3년이 훨씬 지나서 나는 뭐 5년이고 더 지나서 10년이고 기다렸다가 바꾸고자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거고요, 최대는 무한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이 최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적자가 이어진다면, 또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 싫으시다면 계속 만기를 연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목이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미님, 전 2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지금까지 적금으로 모았다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ISA 계좌에 2천만원까지 입금 한도가 있고, 또 제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IS 계좌보다 만기가 없는 일반 주식 계좌가 낫겠죠?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요건 선택의 두 가지입니다. 장투, 그리고 요거는 끊어가며 장투,
이게 ISA 계좌가 될 것이고 이게 위탁 계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매도를 안 하고 쭉 오랫동안 수익률을 누적시킬 수 있죠. 누적 수익률이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끊어간다면 이렇게 막 100%, 200% 이런 수익률이 찍혀 있는 그런 계좌는 가질 수 없겠지만 세제택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제택을 보기 위해서 끊어줄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내 계좌의 매수 단가는 항상 없어지겠죠. 내가 샀던 싼 가격은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투자 금액은 커지겠지만 단가는 없어지게 되죠. 저는 이거 선택의 여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이 좀 더 감성에 가깝다면 이쪽은 좀 더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 속에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더 이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7번입니다. 임법사님, 만료 후 연금 계좌로 이전했을 때 이전한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만료 후 연금 계좌로 이전했을 때 이거를 연금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연금 전환을 하면 이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니까요. 우리가 연금 전환하는 것에 최대치는 3,000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00을 이체를 하고 그 중에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700만 원이 여기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출금이 가능한지를 묻는 건데요.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요거 가능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적어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138번입니다. LG님, 주부일 경우 ISA와 연금저축펀드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유튜브 보고 어제 연금저축 개설만 해둔 상태입니다. 자, 연금저축과 ISA, 이 둘이 목적이 너무 달라요. 자, 연금저축은 노후죠. ISA는 이게 3년이면 사실 중기투자죠. 중기투자, 그러니까 목적 자금에 더 알맞죠. 요거는 노후니까 장기 투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죠. 하지만 ISA는 비과세고 일부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다르죠. 저는 이 비과세 분리과세와 세액공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체감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가 더 맞을 거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는 사실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정말 어느 한쪽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쪽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이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39번 질문입니다. 임정환님, 질문 드립니다. 해외 지수 추종 ETF, 나스닥 100, 팡 플러스 이런 걸 중기형 ISA 계좌에서 거래한다면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나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제 혜택 중에서 세액공제는 없죠. 세공제는 이거는 연금저축 고유의 혜택이 되니까요. 대신에 과세 이연이라는 이 혜택은 ISA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해지할 때까지는요. 해지를 3년마다 한다면 3년 동안도 미뤄줄 수 있고요. 즉 결국 이런 해외 지수 추종 ETF 이 친구들은요 15.4%를 배당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보유기관 과세라고 부르는 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ETF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금에서 해도 과세 이연, ISA에서 해도 과세 이연. 여기에 이제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가 붙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일부 비과세 이런 게 붙는 거니까요. 해외 지수 추종 ETF 이거는 이 둘 다 하기에 너무 좋은 투자처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이거를 어디서 하는지를 결정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계좌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여기 안에서 상품을 고를 때 이런 해외 ETF를 선택하면 좋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의 선택이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아이스를 하거나 요것 때문에 연금을 하는 걸로 결정할 만한 사기를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자, 140번입니다. 사호씨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로 남겨봅니다. 총 수입이 올해는 서민형 기준이 안 되는데 내년에 서민형 기준이 충족하게 되면 개설 당일 일반으로 만들고 추후에 서민형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요거는 가능합니다. 우선에 일반형으로 개설해 놓고요. 일반형으로 오픈해 놓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류를 지참할 수 있잖아요. 서류에는 이제 서민형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이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을 하면 서민형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서류를 보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점에 직접 내는 방법이 있고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메일로 첨부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증권사마다 이 방법이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서류를 증권사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민형으로 다 바꿔줍니다. 자, 141번 질문입니다. 정길자님, 최대한 5년이랬는데 최대 5년이 아니라 최소 3년이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3년 쭉 요렇게죠. 5년 지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계좌가 ISA 계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기는 내가 마음껏 설정하고 또 계속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보면 0, 1, 2, 3 1, 2, 3년이 지났잖아요. 이 이후에 만기를 언제든 내가 정하고 미루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만기. 다만 내가 지켜야 되는 거는 3년만 지나면 돼요. 이게 최소 의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년 이 시점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미루면 됩니다. 더 좋아질 때까지. 142번입니다. 김일로님, 삼성전자에 5년 동안 1억 원 채워놓고 계좌 해지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계속 15.4%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평생 배당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 이거 된다고 봐야 되나? 아니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5년 동안 1억 원치 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계좌에는 1억 원어치의 삼전 주식이 담겨 있게 됩니다. 해지 안 하고 가만 냅두면 배당이 계속 이 계좌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배당들은 15.4%를 떼지 않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15.4를 떼지 않고 이 계좌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계속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걸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해지를 하면 그때 그동안 혜택 받았던 모든 금액을 다 쌓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혜택, 여기서 혜택이라는 것은 내지 않았던 15.4%의 금액들을 다 쌓은 걸 말하겠죠. 이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넘어가는 거는 9.9%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신 것처럼 15.4% 비과세 혜택은 계속 이어지지만 언젠가 내가 찾기 위해 언젠가 내가 매도를 하는 순간 일부 비과세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9.9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4를 9.9로 낮추는 효과와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돈들을 복리를 더 누리는 것, 이런 걸 내가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43번 질문입니다. 현수림님, NH투자증권 평생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어도 ISA 중개형으로 옮기는 게 낫나요? 우선에 여기에서만 답변을 드린다면요, 평생수수료 혜택 같은 게 보통 ISA 중개형도 요즘에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낫냐고 물어보셨을 때요, 우선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잦은 거래를 하긴 합니다.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러하다면 보유 주식 이체도 가능한지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비슷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억지로 팔아서 다 옮기면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투자 있잖아요. 새로 매수를 하는 투자, 새로 하는 투자는 ISA 중개형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는 ISA는 배당에 대한 아주 조금이나마 배당이 나오거나 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안 낼 수 있으니까요. 144번 질문입니다. JK님, 영상 잘 봤어요. 해외 주식이나 ETF는 거래가 없으니 매수 못하겠네요. 아마 해외 주식이랑 이거 해외 ETF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해외 ETF라기보다 미국 ETF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해외 거 직구로 사는 주식들 있죠? 직구 주식 그리고 ETF들, 이거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애플 주식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이, QQQ 이런 ETF도 사실 수 없습니다. 145번 질문입니다. 힙합팬 이창민님, 출금했을 때는 15.4%가 매겨지나요? 4분 16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선의 출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도 출금, 중도 인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원금만 됩니다. 원금만 되고 15.4% 이런 거 따로 안 매깁니다. 그 다음에는 해지 출금, 만기 해지 출금이 되겠죠.
해지 출금 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중도 출금했을 때는 아마 이걸 물어보신 거겠죠. 중도 출금했을 때는 15.4를 매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46번 질문입니다. 이경숙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심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ISA에서 ETF 된다고 하셨는데 미국 ETF도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자 말씀하신 미국 ETF 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겠죠. QQQ, SPY, VOO, IVV, GLD, SLV 이런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ETF에 22% 양도세가 있는데요. 요거 다 내야 됩니다. 일반 위탁계좌에서 하게 되니까요. 네, 아쉽게도 ISA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되면 정말 좋았겠죠? 자, 147번입니다. 태영리님, ISA 신탁형으로 손실 중인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ISA 중개형으로 타 기관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요. 손실액이 넘어가서 미래에 발생한 수익과 통산이 되나요? 네, 이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것은 해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개의 ISA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지 재가입보다는 이전이 나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ISA가 지금 개설을 하고 중간에 어떠한 변동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 뭐 5년 막 이렇게 지나서 이때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는 자 요렇게 이 계좌에 있는 거를 전부 손익 통산해 줍니다. 태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전을 하실 때는 증권사가 다르다면 현금만 넘어가도록 될 것이고요. 어쨌든 손실을 실현하게 되고 먼 미래에 발생한 수익도 그때 실현하게 되니까 이게 그때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48번 질문입니다. 밀크소이님, TR ETF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작년 영상에서 TR ETF는 연금 계좌나 IRP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ISA 계좌에서 운용은 어떨까요? ISA 계좌에서도 특별히 메리트는 없나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결국 TR ETF를 우리가 하게 되면 TR ETF를 매매했을 때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표 증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은 과표 증분, 즉 작은 거에 할 가능성이 큰데요. ISA 계좌에서는 연금저축처럼 큰 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발라낼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 뭐 물어보기도 힘들고요.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TR ETF는 사실상 배당을 밖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품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배당이 이렇게 따로 찍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뇌피셜로는요. 이 ISA 계좌의 전산에서도 이 TR ETF만을 위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배당 재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발라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TR ETF는 ISA에서 한다고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ISA는 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해야 되는데 이 계좌를 운용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지 않고 쭉 들고 가는 계좌를 운용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자, ISA 계좌도 3년이 지나서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원한다면 뭐 10년, 20년 쭉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ISA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미 위탁 계좌에 많은 걸 모아 놓았는데 ISA를 위해서 막 그걸 다 팔고 막 옮기고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9번입니다. DJK님,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매매를 할 수 없는지요? 네, 요거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요거 매매할 수 없고 요것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식 계좌에 있던 주식이나 ETF를 ISA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아쉽게도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ISA 계좌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는 현금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0번 질문입니다. 요빙님, ISA 계좌는 해외 주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은 할 수 없고요. 해외 투자가 되는 펀드 그리고 ETF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151번 질문입니다. 동직신님, 형님 ISA 증권사 비교 기대됩니다. 혜택이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몇몇 증권사는 중개형 ISA 나왔더라고요. 질문이에요. 동영상에서는 주식을 모두 팔아서 이전을 하거나 이전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내가 한 투를 사용한다면 한 투에서 ISA를 만들어도 팔아서 옮기거나 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네, 이게 맞습니다. 동일 증권사라고 해도 매도 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사용 중인 증권사에서도 해도 그러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요거는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ISA 특징이죠. ISA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팔았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속에서요 실현 수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0,000원에 샀던 주식을 자 ISA 계좌로 넘어올 때는 12,000원이었다면 이 주식은 12,000원에 산 걸로 인식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10,000원에 샀는데. 그럼 이걸 다 연동시켜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옮겨서 여기서 딱 매수 체결이 되어야 그걸 매수 가격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즉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명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구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건 좀 TMI이긴 한데요, 내가 만약에 기존에 여기 위탁이라면요, 위탁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평단이 10,000원이라면 이 평단 10,000원이라는 게 여러 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가격일 거잖아요. 어떤 거는 12,000원에 산 거, 어떤 거는 9,000원에 산 거, 어떤 건 8,000원에 산 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평단이 10,000원인데 이걸 이전 딱 했을 때 그걸 10,000원으로 인식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이때 선입 선출 뭐 이런 원칙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이때 고객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내가 11,000원에 샀고 다시 10,000원에 샀고 또 9,000원에 사가지고 이게 평단이 10,000원이 됐는데 나는 옮겨갈 때는 그럼 9,000원에 산 거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도록 막 원칙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ISA는 깔끔하게 그냥 현금 들어와 가지고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전산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52번 GT911님입니다. 기존 CMA 계좌의 주식을 ISA 중개형 계좌로 주식을 옮길 수도 있나요?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안 됩니다. 동일한 질문이죠. 아니면 계좌 개설을 신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ISA 계좌에서는 이게 나중에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차익이라는 게 명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명확한 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샀던 거를 가지고 오면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만 들어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매수를 해, 밖에서는 안 돼.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3번 질문입니다. 김정호님, 오늘 한국투자증권에 문의를 했는데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손해를 볼 경우 손실통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손익통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죠. 상담을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ISA 관련 서류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주식, 양도, 차손 발생 시 손익 통산 가능. 보통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뜻하는 거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익 통산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4번입니다. 김유정님, 오프라인 위치가 어디인지요? 증권사의 오프라인 지점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가장 빠르겠죠. 예전보다 지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5번 질문입니다. LIILL님, I 대문자 소문자인가요? IIIII님, 한투 ISA 랩 가입 중인데 3년 만기 후 키움 연금저축펀드로 3천 이전하려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타사 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확인해 봐야겠다. (156번) 질문입니다. 최정호님, ISA 계좌에 예수금을 넣으면 CMA처럼 이자를 주나요? 넣기만 하면 자 우선에 안 줍니다. 안 주고요. 자, 요거로 CMA처럼 이자를 받으려면 자동 매수는 안 되고 RP를 매수하거나 MMF를 매수하거나 자, 이런 것들을 매수해 주면 CMA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CMA라는 것도 결국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으로 완전히 똑같이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직접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하나하나님, 주식 ETF 등 매수 매도 시에도 비과세일까요? 자, 주식 비과세 맞고요. 자, ETF는요, 국내 주식형 ETF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식만 가득 차 있는 그거거든요. 그거는 비과세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원자재가 들어있거나 해외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비과세 안 됩니다.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은 요거 나중에 다 손익통산 해가지고요, 합치고 나서 언젠가 해지를 할 때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혜택을 받을 때는 비과세와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 요거를 해지할 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합치는 것은 옛 겁니다. 예, 합쳐집니다. 158번 질문입니다. 신수진님, 이번에 온라인으로 일반형 ISA로 가입했는데 서민형을 변경을 하려면 지점에 방문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일반형 ISA를 서민형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은요, 지점에 방문하면 우선에 되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유선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하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은 전부 서류 지참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미래 에셋에 하게 되면 요것만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가 미래에셋이 아니라면요, 서류 준비하셔가지고요, 지점에 가시거나 그 유선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 번호를 불러주거나 그 서류 자체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든 증권사에 제출을 하기만 하면 서민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값이니까요. 일반형이 서류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159번 질문입니다. 신수진님, 요즘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데 ISA 계좌에서는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건가요? 안 된다고 했던 글을 본 것 같아서요. 공모주 청약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주식을 매매하는 것 똑같이 위탁 계좌에서 하듯이 ISA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억지로 막아놓은 증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능하더라고요. 160번 질문입니다. 김순연님, ISA 하려면 증권사 어디가 좋은가요? 요거는요, 8월에 만들어 놓은 ISA 개설 비교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올해 12월에 한 번 더 할까 해요. 똑같은 거를요. 많이 개정이 됐겠죠. 8월보다는. 그리고 보통 12월을 끝으로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요. 1월 동안에는 이벤트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사용할 ISA 계좌를 12월에 개설해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획에 있긴 하거든요. 12월 중으로 ISA 개설 비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질문입니다. 송은차님, 그 외 ETF라 하면 해외 ETF도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 해외 주식 ETF를 사는 것 말고요. 우선에 ISA 계좌에서는요, 해외 주식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 ETF 되게 헷갈리잖아요. 미국 상장 ETF 요거 다 안 됩니다. 자, 스파이, QQQ 등이 있죠. 자, 요런 거 안 되고요. 국내에서 해외를 투자를 하는 그 지수 ETF를 사는 것 요거는 되고요. 말씀하신 요거는 아무래도 역외 상장, 그러니까 미국 상장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자, 아쉽게도 요거는 안 됩니다. 162번 질문입니다. 김정호님,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지. 그런데 듣다 보니 궁금한 건 풀렸는데 궁금한 게 다시 생겼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계좌 이전을 할 때는 ISA 계좌 안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모두 매도 후 현금화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모두 현금하고 이전해야 됩니다. 연금 이전할 때는 그래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연금도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네, ISA와 연금 둘 다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현금하지 않고 상품인 상태로요, 이 금융서를 바꾸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융사들끼리 전산이 공유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매수 단가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체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이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화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한 손익통산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3년 만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30년 만에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요때 한 번 받는 겁니다. 혜택을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쭉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위탁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 체감상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163번 질문입니다. KK님, 기존 일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ISA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안 되는지요? 네, 아쉽게도 안 됩니다. 주식 상태로 대체나 출고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주식 상태로는 안 되고요. 현금 상태로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64번 질문입니다. 콩나물 가드님, 주식 투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웰컴. 일단 일반 계좌를 열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형 ISA 계좌가 생기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개형 ISA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하나, 중개형 ISA에서 하나 전략이 달라지지는 않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 세금이 다르다고 해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쓰는 게 없으시다면 중개형 ISA를 여셔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5번 질문입니다. 현진킴님, 중개형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면 채권도 살 수 있는 거지요? 요거는 저도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채권이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는 보통 채권도 다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ISA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에 안 돼요. 이걸 한번 트라이는 해보겠지만 우선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166번 질문입니다. 하느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봅니다. 월 납입 만원에서 20만원, 5년 만기 3%, 이자 소득세 0, 괜찮은 조건인가요? 고정금리 연복리 3% 해주는 게 있나요? 요거는 ISA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세 0? 이게 가능한가요? 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67번 KYJDAJ님, ISA와 연금저축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자, 요거는요 3년이면 사실 단기라고 해야 되나? 중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장기 투자죠. 그리고 요거는 목적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요거는 노후를 커버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둘은 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신다면 뭐 30, 20 또는 20, 30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하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둘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8번 질문입니다. 강민아님,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를 동시에 활용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효율적인 방법. 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요, 결국 동시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매달 34만 원을 넣고요, IRP 계좌에 매달 25만 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그러면 ISA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연저 34, 자, IRP 25. 자, 요렇게만 쭉 하게 되면 벌써 이게 얼마죠? 59, 109만 원이죠. 만약에 투자금이 더 많다고 한다면 ISA를 더 늘리면 되겠죠. 주식 투자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150, 34, 25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얼마죠? 209만 원이 되죠. 즉 심플해요. 연금저축과 IRP를 우선의 세제 혜택까지 채웠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ISA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ISA에 채우다가 이게 1년 동안 2천만 원 꽉 채우게 되잖아요. 이게 다 찼다면 그때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금을 올려가면 되겠죠. 1순위는 연금저축, 2순위는 IRP, 3순위는 ISA, 4순위는 이게 다 찼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콘텐츠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이 미나님 너무 이거 좋은데요. 미나님 제가 책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콘텐츠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만드는 콘텐츠 있으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의 의미로 책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번 질문입니다. 혜원백님, 재테크 어린이 재테크 초영유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CMA도 여러 군데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고 ISA도 그런 계좌라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투자 상품을 담는 것, 입출금 자유로운 것 등 동일한데 ISA가 더 수익률이 좋고 비과세 혜택이 많으니까 ISA만 갖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왠지 아닐 것 같아서요. 며칠 동안 검색만 하다가 도저히 명확하게 답을 못 찾아서 여기에다가 여쭤봅니다. 재택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우선에 혜원백님께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시는 게 투자 상품을 담는 것 그리고 입출금이라면 ISA만으로 충분합니다. CMA는 ISA가 가지고 있지 못한 추가적인 결제 기능, 그리고 체크카드 등등의 기능들이 더 할 수 있는데요.
이 목적만 본다면 ISA가 충분히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께서 주식 투자도 하실 거라면 ISA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0번 팍프라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고 최근 ISA 관심이 있는 터라 매우 유용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 사항 내용들도 다뤄주실 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기존 매수한 주식 ETF 등도 신규 ISA 통장으로 주식 출고를 통해서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이걸 워낙 많이 물어보시니까 콘텐츠가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출고라는 개념과 이게 가능한 계좌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번 10년, 20년 장투를 보고 투자한 경우 5년 설정 후 해지 시 매도 없이 아니요, 요거 안 됩니다. 5년 설정 후 해지라는 거 자체는 매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확정이 되죠. 수익이 확정이 되어야지 여기에 혜택을 부여하고 나는 그 현금들을 가지고 신규 ISA 계좌를 개설한 후에 이전에 안 되니까 재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생으로요. 그러면 이 불편한 일을 하고도 세제 혜택을 얻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세제 혜택 크지 않으니까 그걸 얻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거 쭉 평단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 이쪽을 택하는 거죠. 요거는 택 1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프라임님께 책을 한 권 드려야겠어요. 앞에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여기 문의를 주신 프라임님께 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주셨던 질문이지만 프라임님 메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71번입니다. 정진우님 질문이 있습니다. ISA 계좌의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보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받는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연금저축보험 계좌에서 바로 인출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3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보험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전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천을 옮기게 되면 300만 원 10%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2,700만 원은 요거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떠있게 되긴 한데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거 해가 넘어가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 출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ISA 3년 꽉 해가지고 3,000을 꽉 채워가지고 2,700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또 출금이 가능하니까요. 3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나름 쏠쏠하다고 볼 수 있죠. 172번 질문입니다. 김진영님, 해지할 때가 되면 그럼 주식을 다 매도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출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니까요. 이거는 다 매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주식을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게 매도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세제 혜택을 위해서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73번님, 성내의 독거님, 중개형 ISA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이거 참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만들어 드려가지고요. 지금은 2022년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교 영상은 제가 언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마 다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후에 제가 그 끝장전 영상, 끝장전이라고 주로 이제 부르려고 해요. 끝장전 영상 비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고죠. 아직 안 나왔어요. 174번 질문입니다. 스카님, 공모주조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결국 공모주를 매수하는 것도 일정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175번 질문입니다. 지만리님, ISA랑 주식계좌랑 증권사가 동일한데 기존의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리츠나 배당 주식들을 ISA 계좌로 옮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안 옮겨집니다. 아니면 주식계좌 내 종목을 매도하고 ISA 계좌에서 재매수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증권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ISA 계좌에서는 명확한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수와 매도인데 이게 계좌를 기준으로 들락날락하게 되면 이게 들어올 때 가격으로 인식이 막 되게 되면서 전산이 되게 꼬여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증권사에서도 다 현금 상태로 들어와서 여기서 매수, 다음에 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현금 상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6번 질문입니다. 황준희님, 기존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팔 생각이 없는데 남아있는 주식 잔고들을 그대로 동일한 증권사의 ISA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없습니다. ISA를 잘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현금 입금 후에 재매수를 해줘야 되죠. 즉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위탁이 있고 ISA 계좌가 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한 후에 현금 상태로 가서 여기서 재매수 해줘야 됩니다. ISA가 만기가 됐을 때는 매도를 하지 않고 주식인 상태로 출고는 가능하거든요. 주식 출고라고 부르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전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 상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요, ISA 계좌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가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명확하게 매수 단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입금 후에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77번 질문입니다. 다윤님, 연금저축 계좌와 ISA의 정확한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두 계좌를 다 만들어야 될지, 만들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네, 연금저축은 궁극적으로는 노후 준비용 계좌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요. ISA 같은 경우는 목적 자금 만드는 용도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 안에서 과세 이연이나 비과세나 이런 혜택들이 조금씩 다 있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ISA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조금 있는 거고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둘 다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셔가지고 세액공제에 대한 강한 수요가 없으시다면 ISA를 먼저 하셔가지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 배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ISA와 연금저축 둘 다 개설해가지고요, 용도에 맞게 자산 배분을 각각 해가지고 운용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일인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투자금별 투자 계획 세우기. 이게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영상은. 이거를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178번 질문입니다. 소소하다 정선생,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기존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ISA에서 하는 게 낫나요?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 넣는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결국에는 포트 구성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포트 구성. 둘 중에 내가 무게를 실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반반 하는 게 나한테는 맞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선 명확하게요, ISA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ISA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내가 다 취하거나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야 되는 것인데요. ISA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월로 맥스 구간을 잡으면 월 167만 원이고요. 연금저축은 월 34만 원, IRP까지 더한다면 이제 25만 원만큼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200만 원 정도가 막 된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만약에 적은 상태라면 둘 다 하는 게 낫죠. 한도는 이만큼 넉넉하게 있으니까 연금저축을 10만 원으로 줄이고 ISA에 월 5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껏 조율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라는 것이 월 34라는 달성하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한 후에 그 남은 여력을 ISA에 투여하는 전략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9번 질문입니다. 8547 바로서채님, ISA 계좌에서 투자한 주식, 펀드 등 만기 5년이 되면 상품 모두 매도하고 정산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는 절대 할 수 없고 만기 시 폭락자이면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만기 시 손실이 나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만기가 무한히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요, 만기 때 폭락이 와가지고 손실이 나 있는 경우에
매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좌에서 했다면 어차피 폭락 전에 빠져나오는 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강제로 팔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팔지 않고 살아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뭐 추가 매수하는 것, 그렇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나 있는 거를 진짜 10년, 20년 동안 끊임없이 적립을 통해서 살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ISA는 한계가 명확하죠. 1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넣어서 살려야 된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그런 경우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80번 질문입니다. 이지혜님, 지난달부터 고민 중이었던 건데 늘 영상으로 돈 받고 갑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매수 배당 불가능한 건가요? 네. 해외 주식은 매수도 안 되고요. 뭐 배당도 안 돼 버립니다. 개별 해외 주식은 안 되기 때문에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 형태로, 이것도 국내 상장 ETF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요 아들 머희님, 저는 삼성증권에 ISA가 있는데 국내 주식이 안 되는데요. 다른 곳은 되나요? 국내 주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기존에 있던 것이 신탁형 ISA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요 중개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이거 전환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중개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신탁형을 중개형으로 바꿔주는 건 증권사마다 업무 처리가 완전히 다른데요. 지점에 방문하면 확실히 될 것이고요. 보통 유선이나 어플상으로 변경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182번 소녀님, 버크님이 안녕하세요. 지금 신탁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해지하고 중개형으로 개설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신탁형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요? 신탁형이 해외 ETF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ISA를 적극하고 싶은데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국내 주식의 여부죠. 지금 하고 계신 해외 ETF는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국내 주식을 지금 꼭 하셔야 된다면 요거는 중개형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현상 유지. 사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소다88님 표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전환할 때 아마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팔기 싫으시다면 똑같은 증권사 내에 신탁형을 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것을 만약 리셋해야 된다면 현상 유지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가 3년 채우고 다시 트실 때 중개형으로 터셔도 되고요. 지금 꼭 주식을 여기서 하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중개형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3번 질문입니다. 패스나우님, 중개형으로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도 매매가 되려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매수하기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투자 ETF,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이게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세 15.4를 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내는 거니까 오히려 중개형 ISA에서 하면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이런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를 되게 여러 개를 하고 큰 금액으로 하고 아주 오래 하고 많이 하실 거라면 중개형 ISA에서 하는 거랑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거랑 그 차이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중개형 ISA 드셔가지고 지금 하는 투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84번 질문입니다. 페가수스님, 중개형 ISA 계좌의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네, 계좌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식 계좌처럼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 주식 매매 수수료 말고 따로 ISA 계좌처럼 찾을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ISA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일임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고 이제 중개형이 있잖아요. 제가 중개형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여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 자체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럼 신탁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훨씬 작긴 하겠지만 신탁이라는 것도 신탁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요거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주식에 대한 매매 수수료, 사실 요것도요, 요새 경쟁이 붙어 가지고요, 요것도 무료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 위탁 계좌를 이용하는 것처럼 정말 동일하게 주식 투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개형 ISA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좋아하는 거죠. 185번 질문입니다. J22J님, 중개형으로 개인 종목 주식 10년 정도 장투 생각인데 이 통장으로 적합할까요? 반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반반이요. 3년 5년 안에 해지하면 장투의 의미가 없어 걱정이네요. 이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장투가요, 사실 매도를 꼭 절대 하지 않는
개념의 재밀수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ISA보다는 위탁 계좌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도도 하고 그 금액 그대로 재매수해서 수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절대 금액 자체는 계속 이어가고 동일한 종목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그거는 해도 되겠다. 그렇다면 ISA가 맞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ISA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그 팔아야 된다는 행위 자체를 사실 안 하고 싶으면 뭐 그냥 위탁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186번 질문입니다. 송상욱님, ISA 3년 만기되어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도할 때 ISA를 해지하면 200만원 상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요거 연금 전환 물어봐 주신 건데요. 연금 전환. 자, ISA가 있잖아요. 자, 요게 만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해지하고 나면 여기서 세제 혜택이 들어가죠. 즉, 세제 혜택이 적용된 후에 이제 내 돈이 현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전환하는 이 행위 자체는 만기가 돼서 완전히 모든 계산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제 혜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그 이상 분리과세 해주는 혜택을 다 받고 나서 60일 안에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할지를 선택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서 만기 자금으로 연금저축에 넣을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187번 질문입니다. 이창호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ISA 계좌를 만드는 게 망설여지는 게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나면 현재는 비과세인데 ISA에서는 수익이 나면 200만원 제외하고 99% 세금을 들고 가는지 궁금하네요. 비과세인 것은 아예 포함이 안 되고요. 세금을 내는 것들만 200만원 제외하고 9.9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비과세라고 돈 안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ISA 만기되면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지 않나요? 배당을 제외하고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났을 때도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나는 다양한 수익들이요. 이게 매매 차익에 대한 건지 배당에 대한 것들인지 이게 명확하게 전산이 다 구분을 해 놔요. 그래서 벌써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제가 답변 너무 늦어가지고 창호님께서 벌써 확인하셨군요. 이거 요즘 고민이에요. 이게 제가 이 컨텐츠를 너무 거창하게 짜려고 해서 그런지 답변이 늦어지잖아요. 빠른 게 더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이 벌써 됐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컨텐츠를 한번 이어가도록 변화를 시켜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88번 질문입니다. 강찬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1천만 원의 주식을 구입한 후 3천만 원에 익절하고 2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을 때 2천만 원은 비과세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기에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를 따로 하나요? 영상에서는 배당소득세라고 나오는데 이러면 양도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게 거의 다 그대로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요, 아예 이 부분은 미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즉 세금을 원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9.9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던 주식을 그대로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189번 질문입니다. NP님, 해외 주식을 주 투자처로 사용 중인데 이 경우도 IS 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해외 주식은요, 매매가 불가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투자 ETF 또는 펀드만 가능합니다. 190번 질문입니다. 최규철님, 현재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을 연말정산 대비 400만 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죠. 나머지 조금씩 남는 돈을 ISA 중개형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초과해서 하면 좋은지 ISA에서 하면 좋은지 연금저축에 4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때 약간 ISA랑 비슷해지는 부분이 여기서 좀 생겨요. 혜택이 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자 1순위는 연저 400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채우셨다면 2순위로는 ISA에 그 추가된 거 한 달에 167만 원 정도가 되겠죠.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오버된다면 저는 2순위로 ISA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을 더 받고 싶다면 여기에 플러스로 IRP 열어가지고 300만 원 정도 더 붙는 것, 즉 400만 원 초과했다는 금액은 저는 ISA로 보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이상 넣은 돈은 자유롭게 출금도 되죠. 그리고 과세 이연도 해주죠. 그대로 잘 불리면 나중에 그냥 연금으로 수령해도 되잖아요. ISA도 넣는 돈 출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수익 나는 거 일부 세제 혜택도 있고요.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만 본다면 과세 이연의 혜택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세 이연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은 아직 한도가 넉넉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비과세를 그래도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순양님, 은행의 신탁형과 다른 건가요? 바꿔야 할까요? 신탁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중개형, 주식 투자의 여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주식을 하시지 않을 거라면 무리해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안 하신다면 이 안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펀드를 하시게 되는데 은행에서도 그거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주식을 하시고자 한다면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2번 질문입니다. 상희미님, 바로 ISA 가입했어요. 성토를 기원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점이나 다른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연금저축펀드와 vs ISA 컨텐츠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먼저 간단히 여기서 설명드리면요, 연금저축펀드는 목적이 노후 준비입니다. ISA는요 목적 자금 준비입니다. 우선 목적이 완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액 공제 해주고요. 얘는 비과세, 일부 비과세 플러스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세제 혜택도 다르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라는 건 내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가 되잖아요. 곱하기 몇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내가 본 수익의 몇 프로. 그러니까 요거는요, 내가 돈을 넣기만 해도 세액 공제는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요거는요, 여기 안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그 번 돈에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식입니다. 이런 것도 콘텐츠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할 때는요, 노후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목돈을 만들기 위한 용도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둘 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한 달에 맥스가 34만 원, ISA는 한 달에 167만 원이 맥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나눠서 둘 다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또 차이가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여기 속에서는요, ETF와 펀드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ETF도 되고 펀드도 되고 주식도 살 수 있죠.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주로 이 ISA를 이 주식 투자의 그냥 주력 계좌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에도 일반적인 주식 계좌보다 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둘 다 해야 됩니다. 요거 콘텐츠 하나 해야겠네요. 이 질문 여러 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떠올랐으니까 상희미님께 저 앞에 너무 상품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상희미님께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보이는 지금 이 주소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93번 질문입니다. 하하하하님,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사고 싶다면 IS는 큰 메리트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ISA에서 매수 불가합니다.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때는요, 해외 주식이랑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외에 상장된 ETF도 안 되는 거죠. 권익현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담을 때 세제 혜택이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 예를 들면 스파이 이런 거잖아요. 스파이 QQQ. 그에 반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요거는 그런 거죠. 타이거, 나스닥, 코덱스, 스포 500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투자를 할 때 ISA를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싶다면 ISA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194번 질문입니다. 최유진님, 고민님, 국내 주식형 펀드는 손익통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요, 국내 주식형 펀드, 이게 뜻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뜻하는 것은 국내 주식이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펀드 자체가 원래 거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고 부르기보다는 세금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원래 세금을 안 내는 친구예요.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게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도 매매 차익 다 안 내듯이 여기도 안 내는 거니까 중개형 ISA는 이 국내 주식을 넣든 국내 주식형 펀드를 넣든 손익통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 거죠. 안 낼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2023년이 되기 이전에는 주식에 세금이 없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에서는 굳이 이런 친구들을 많이 하시거나 번거롭게 막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시작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195번 질문입니다. HJ님, 16년에 은행 다니던 친구 때문에 은행에 IS만 만들어 놓고 안 건들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땐 서민형으로 개설했었는데 이전하는 경우에도 서민형으로 이어지나요? 네, 이어집니다. 증권사마다 전산의 개발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용하는 곳에서는요, 이전에 서민형이었으면 새로 옮긴 곳도 자동으로 서민형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을 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96번 질문입니다. 달량이님, 삼성것도 중개형 IS인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설할 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것이 있다면 기존의 것은 아마 신탁형일 거예요. 또는 1임형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중개형으로 증권사에 신청을 하면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197번 질문입니다. 에너자이저 레비님, 만기 회지 시 보유 주식을 환매한 후 현금화하거나 세금 혜택 없이 그냥 주식으로 보유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5년마다 주식을 다 환매하는 건 부담이라서요. 네, 물론 이런 고민 드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주식으로 출고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계좌로 빼는 거죠. 그냥 주식 상태로 그대로 빼겠다, 세금 혜택 없어도. 만약에 팔았다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그걸 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탁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팔지 않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큰 니즈가 있으신데 ISA를 강제로 할 만큼 이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큰 뭐 이런 게 아니라 요 정도니까 이렇게 안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볼 때 느껴지니까 위탁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혜택 안 받고 그냥 빼면 ISA에서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ISA에 부을 수 있는 2천만 원의 한도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진만 하는 셈이 되니까요. 198번 질문입니다. 미아제이님, ISA 계좌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건보료 분리과세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는 관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슈가 많은데요. 제가 영상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아예 건보공단에서 가지고 가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지배적이긴 한데요. 건보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만 본다면, 원칙들만 본다면 요거 가지고 가야 맞거든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대해서 진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 서류상의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잡혀야 해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상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안 잡히고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잡혀도 이상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건보료 때문에 안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먼 훗날 갑자기 잡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바꾸셔야겠죠. 199번 질문입니다. INGXK님, 동영상 감사합니다. 1편 보고 나무에서 중개형 ISA를 만들었는데 만기시 개인연금으로 옮길 때 연금 계좌가 미래세대에 개설한 건데 타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타 증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타 증권사라도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서로 협조하면서 그걸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 그런 거 좋죠.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200번 질문입니다. 김선우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정작 제대로 된 투자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거 항상 살 거는 많고 돈은 없죠.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누군가는 찾고 왜 그게 나오는지 계속 모르겠죠. 해외 ETF, IVV, QQQ 등 장기 투자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개인연금 계좌를 알게 되어서 이걸 알아보다가 개설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IS를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연금 계좌 먼저 열어서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요거 해외 ETF 요거들은 다르게 이런 거죠. 타이거, 나스닥, 코덱스, S&P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IS는 중개형 ISA가 증권사별로 나오면 괜찮은 걸로 만들고 이걸로는 국내 주식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권 계좌는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네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ETF, 그리고 채권 개별 매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수요가 아니라면 이제 일반적인 위탁 계좌는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저축과 ISA를 두 개를 듀얼로 가지고 가시면서 ISA에서는 국내 주식을 하고 여기서는 어찌 보면 해외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요거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2022년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세금의 걱정,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마다 배당 소득세 조금씩은 내잖아요. ISA에서 하면 그걸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는 우리가 차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죠. 보유기간 과세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버는 족족 세금인 거예요, 결국. 근데 그런 것들은 연금저축 내에서 하면 과세 이연이 계속되죠. 즉 지금 여기 있는 해외 투자는 연저에서 하셔도 ISA 하셔도 어디서 하셔도 좋은데, ISA에서 국내 주식 하실 거라면 요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00번까지 한번 끊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가 뜨죠. 여기 순간순간 120페이지 중에 이제 60페이지를 했는데 빨리빨리 해서 올려드리겠네요. 이제 100개 말고 한 50개씩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주 더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 성토를 견합니다.